안녕하세요. 할 말 많고 사연 많은 40대 여자입니다. 도관에 들어가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는 말처럼 인생을 돌아보니 제 인생이 원래 이런 팔자였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부록의 나이에 인생을 돌아보니 제 인생이 기구하긴 했어도 그렇게 힘들기만 했던 팔자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륭화복은 예상치도 못했던 날에 찾아와 저에게 행복과 슬픔, 상처를 모두 남겼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던 저의 꿈이 너무 큰 꿈이었는지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질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태어나길 인생이 박복하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팔자 도망을 하려고 해도 어차피 살기를 박복하게 살 수 없던 팔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청각장애가 있던 어머니와 늘 일로 바빴던 아버지 밑에서 저와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어머니가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한창 예민할 나이에 어머니를 보면서 원망 아닌 원망도 했던 적이 있어요. 청각 장애였던 어머니가 말을 어눌하게 하셔서 수화로만 어머니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어린 마음에는 다 괜히 싫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공장에 다니시던 아버지는 늘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오셨고 주말 출근까지 하셨죠. 그래서 집에 있던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놀이터에서 놀다 해가 저물면 친구들은 전부 어머니가 밥 먹으라면서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고 같이 놀던 친구는 자신을 찾는 소리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같이 놀던 저는 친구들이 떠나고 주위를 두리번거려 보면 먼발치에서 가만히 저를 지켜보던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두리번거리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띄우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듣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 게 창피했어요. 저를 부르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던 어머니가 야속했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참 좋았습니다. 다른 집 부모님과 달리 제일 많이 눈을 마주쳐주고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도 저를 데리러 온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가 내민 손을 잡으면서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픈 거 다 나으면 나 불러줄 수 있을까?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좋은 것 같아. 엄마는 늘 이렇게 날 기다려주잖아. 나는 엄마랑 마주보는 게 좋아. 그때는 너무 어려서 어머니가 잠시 아픈 거라고 생각했죠. 커갈수록 어머니의 장애를 인지했고 저는 어머니의 입과 귀가 되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늘 한 발 뒤에서 저희를 지켜보셨던 건 혹시나 자신 때문에 저와 여동생이 놀림거리가 될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어머니를 창피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어머니의 청각장애는 전혀 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커가면서 느꼈던 건 어머니는 늘 저희가 수화를 해도 입모양으로 저희 생각을 읽으시려고 늘 저희 입만 뚫어지게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간절하게 저희와 평범하게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와 대화하려면 서로를 계속 마주봐야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표정만 봐도 어떤 생각인지 대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눈치 백단 사람이었죠. 게다가 제 장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잘 경청해 주는 게 장점이었어요. 전 남편도 제가 대화를 끝까지 들어주려는 게 제일 좋다고 말할 정도였죠. 전 남편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 걸 보니 제가 한 번 다녀왔다는 걸 눈치채셨겠네요. 그렇다고 이 사연을 이혼으로 인한 한풀이하자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한때는 저희 시어머니셨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 시어머니라는 표현으로 사연을 쓰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전 시어머님과의 슬픈 지난날의 사연을 써보겠습니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속정 깊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더 의지하고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집안의 장녀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머니 옆에서 귀와 입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쉬는 날이면 어머니랑 같이 여기저기 다니며 지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 연애를 했을 때 남편은 선뜻 먼저 저희 어머니를 뵙고 인사드리자며 말했어요. 제가 어렵게 꺼내놓은 어머니의 청각장애 이야기를 남편이 뭐가 문제냐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머니의 장애를 단점으로 단정지었던 것 같아 부끄러울 정도였죠. 처음으로 저희 집으로 인사 가기 전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얘기할 때 얼굴 빤히 쳐다보실 거야. 입모양 보면서 무슨 말 하는지 보시거든. 그거 부담스럽더라도 조금 이해해줘.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 아, 말 안 해줬으면 내가 잘생겨서 그렇다고 착각할 뻔했다. 뭐야, 우리 엄마 눈이 아주 높아서 아주 쉽게 허락받기 힘들 거야. 눈이 높으시면 내가 아주 제격이네. 오늘 아주 느낌이 좋아. 남편은 제 얘기에도 장난스럽게 얘기해주고는 걱정 말라며 호언장담을 했어요. 수화가 어색했던 남편은 수화까지 짧게 배워서 저희 어머니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죠. 저희 어머니가 남편의 서툰 수화를 보면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 한구석이 짠했어요. 아버지는 특히 제 남편이 수화까지 배워서 인사를 왔다는 사실에 너무 고맙다며 남편을 끌어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아버지는 남편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고마워. 혼자서 걱정 많이 했는데 자네가 이렇게 수화까지 배워올 줄은 몰랐네. 자네 장모 될 사람이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힘든 사람이라서 내가 그냥 다 고맙네. 장인어른, 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장인어른만큼은 못해도 꼭 아들처럼 제가 잘할게요. 고마워. 나는 자네가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네. 우리 딸 잘 부탁할게. 나랑 내 아내는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남편을 보내면서 꼭 아들이 생긴 것 같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괜히 제가 뭉클했어요. 이렇게 성품 좋은 남편을 키워낸 분이 누굴지 참 궁금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제 생각처럼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은 제가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분일 만큼 참 마음이 깊고 넓으신 분이세요. 처음 저를 보셨을 때도 저를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후에는 시어머니께서 맞벌이로 고생한다며 저한테 반찬도 자주 해주셨어요. 그때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도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안일은 많이 도와주나 모르겠네. 일하면서 집안일 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괜찮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기 낳고 나면 회사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지금 열심히 벌어야죠. 그래도 몸 아껴. 내가 살아보니까 젊을 때 고생하며 늙어서 고생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더라. 이거 반찬인데 냉장고에 잘 넣어놓고 부지런히 챙겨 먹어.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아유, 언제 이런 걸 다 하셨어요. 이제 어머님 반찬 적응돼서 그런지 밖에서 밥 못 사겠어요. 아무리 밖에 사내 진미 다 있다고 해도 집에서 먹는 집밥이 최고지. 어머님은 꼭 음식을 하면 저와 남편 먹을 몫까지 생각해서 양을 넉넉하게 하셨어요. 제 신혼집은 시댁과 꽤 가까운 거리라서 어머님과 자주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제가 결혼 후 1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어머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만삭에 가까워질 때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쉴 때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살다가 처음으로 호사를 누려봤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제가 병원을 다녀오면 힘들진 않냐면서 괜히 더 챙겨주려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는 잘 크고 있는 건지 산모는 건강한 건지 늘 확인을 해야만 안심하시는 분이셨고요. 그때는 어머님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마치 두 번째 엄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제 아들 세용이가 태어났고
양가 어른들 이쁨을 잔뜩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특히 시댁에서는 첫 손자라 그런지 세용이만 보면 용돈도 챙겨주시고 간식도 많이 사주셨어요. 저는 아직 어려서 안 줘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꼭 그렇게 세용이 작은 손에 1,000원, 5,000원, 10,000원짜리를 종종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건 시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간경화로 고생하시던 아버님은 합병증으로 손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시모였어요. 옆에서 극진히 간호를 못해서 죽게 만들었다며 자책을 많이 하셨죠. 제가 아무리 위로해드려도 어머님은 자기 탓이라며 자주 우셨고요. 장례가 끝난 후에는 우울증까지 생기셔서 일상생활이 다 힘들 정도셨어요. 그때는 아가씨가 결혼 후 제주도에 살림을 차려서 아버님 장례 후 자주 왕래하며 지내기는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용이를 데리고 자주 시모한테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눈이 퉁퉁 부어 있으셨어요. 제가 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도 초점 없는 눈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멍청이라 내가 멀쩡한 사람 비명 횡사하게 만들었어. 우리 남편 억울해서 어떡하누. 죽어서도 눈 못 감을 거야. 그게 왜 어머님 탓이에요. 합병증으로 갑자기 생긴 일이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주방만 가도 네 시아버지가 혼자 계실 것 같고 거실만 가도 어딘가에서 나오실 것만 같아. 어머님은 혼자서 아버님을 그리다가 목 놓아 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세용이가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던 나이에 세용이는 우는 어머님이 안타까워 보였는지 울면서 안아드리는데 그런 세용이를 안고도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어떨지 제안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먼저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고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도 어머님이 우울증 증세가 심해지고 있어서 혼자 소가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먼저 선뜻 어머님과 합가를 하자고 말하니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어머님은 합가 후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어머님이 혼자 두면 위험할 만큼 우울증이 심각해서 저는 세용이를 보면서 거의 어머님도 같이 돌보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세용이가 한창 3살쯤 됐을 때라 어린이집에 세용이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님과 같이 일부러 마트도 가고 최대한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합가 후 점점 밝아지셨던 거예요. 남편은 저한테 고맙다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 처음에 엄마가 우울증이라는 말 듣고 엄마까지 어떻게 되실까봐 나 걱정 많았어. 뭘 그게 고마워. 당신 어머님은 내 엄마 같은 분인데. 그리고 당신도 우리 엄마 자주 찾아뵙고 있잖아. 어제는 나 몰래 우리 엄마랑 밥도 먹고 왔더라. 아빠가 고맙다고 전해달래.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당신에 비하면 난 정말 별것도 아니지. 장모님이랑 어제 나도 즐거웠어. 남편은 제가 어머님 모시면서 사는 게 고마웠는지 종종 저희 친정에 몰래 가서 이것저것 챙겨드리고는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남편 덕분에 좋은 구경 많이 한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아무리 잘해도 고마운 거 모르는 남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남편은 제가 어머님께 일을 해드리면 3배, 4배로 더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말 안 해도 제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어머님은 우울증 증세가 호전될수록 세용이를 더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중에서도 어머님은 세용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는 걸 가장 즐거워하셨습니다. 제가 볼일을 보고 놀이터로 가면 어머님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세용이가 제일 잘생겼어.
저렇게 애들 틈바구니에 있어도 세용이만 보이는 것 같아. 그러세요? 어머님이 세용이를 예쁘다, 잘생겼다 자꾸 해주시니까 예쁘게만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네가 잘 키우는 거지. 나도 네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잖니. 나는 너를 만나서 참 인생이 다행이라고 생각해. 고맙다. 아이도 낳고 이렇게 잘 살아주고 또 날 살려줘서 고마워. 어머님은 늘 저를 보면 자기를 살려준 며느리라며 말하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볼 때마다 찡한 마음에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죠. 시부 기일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힘들어 보이셨지만 그래도 세용이 재롱도 보시면서 금세 회복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같이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주도에 있던 아가씨도 서울로 다시 이사를 와서 시모는 이제야 사는 것 같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딸이 근처에 있으니 더 정서적으로 안정을 많이 찾을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남편은 회사 월급으로는 내 식구 먹고 살기 힘들다며 대형 화물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회사를 다니며 대형 면허도 취득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돈도 돈이지만 아무래도 일도 힘들고 운전이 나만 잘한다고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으니 괜히 걱정도 되더라고요. 남편은 사고가 나도 큰 차는 안전하다며 걱정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운전이란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가 싶어서 걱정이 앞서더군요. 남편이 대형 면허를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일할 준비를 모두 끝내고 정말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잠도 많이 설쳤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오는 일이 허다했던 남편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도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2년 정도 지났을 즈음 남편은 일에 적응했는지 힘든 내색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는 방심할 때 난다고 하죠. 남편이 이제 일에 적응했다고 생각했을 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정말 세상이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글쎄, 남편이 새벽에 거래처로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밟고 큰 사고가 났던 겁니다. 사고 현장에서 남편이 직사했을 만큼 큰 사고였어요. 새벽 4시 저는 남편의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고는 꿈인 줄만 알았습니다. 자다가 받은 전화가 남편 사망 소식이라니 이게 무슨 자다가 날벼락 같은 소리겠어요. 듣고도 믿기지 않는 현실에 병원으로 가봤지만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빈소를 차리게 됐고 저는 허망하게 남편의 빈소를 향했어요. 저는 빈소에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따가울 정도였죠. 그런데 제 속도 모르고 놓여진 남편 영정 사진을 보자 목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난 어떻게 살아? 처자식 두고 먼저 떠난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나 어떻게 살아? 무서워서 못 살겠어. 당신이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어제 밥이라도 한 번 더 해줄 걸.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없어서 보낼 수가 없어. 이거 다 장난이지? 꿈이지? 어디 있을 거야? 죽은 게 아닐 거야. 제발 아니라고 누가 말 좀 해줘요. 저는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울었고 급기야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제 옆에는 저만큼이나 힘들어하던 시모가 있었어요. 시모는 정신을 잃고 혼절할 만큼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남편 잃고 아들한테 의지하며 살던 시모는 정말로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얼마나 효심 깊은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대형 화물차 시작하고 어머님 답답해 하실까봐 여행처럼 생각하시라면서 차에 어머님 모시고 다녔던 날도 있었어요. 일부러 어머님과 같이 지방에 갔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풍경도 보고 올라오고는 했습니다. 일하면서도 어머님 생각하던 아들인데 어머님의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었죠. 제 친정 부모님께도 참 잘했던 사람인데 어머님께는 어느 정도였겠어요? 어머님이 혼절하시고 깨어났을 때 저는 세용이와 함께 시모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어머님은 옆에 있던 세용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휴,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미안하다. 미안해. 어머님은 세용이를 끌어안고 정말 펑펑 우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울음소리가 자식 잃은 엄마의 울음소리라고 하죠. 그때 저는 세상에서 저만큼이나 슬프게 우는 어머니의 울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 장례가 끝나고 한동안 저와 같이 사시다가 어머님은 아가씨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점점 어머님과도 멀어지고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 저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용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세용이를 지켜줄 사람은 저뿐이라고 생각해서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저는 울 때 울더라도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 결혼 전 했던 일을 경력 삼아서 작은 회사였지만 취직해 격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야근 없고 출근 퇴근 시간이 확실해서 세용이를 키우면서 다니기 딱 좋은 곳이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먹고 사는 와중에도 어머님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은 슬픈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잘 지내지? 너무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그냥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나야 늘 똑같지. 세용이는 어때? 요즘 세용이가 많이 보고 싶은데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럼요. 저는 어머님이 세용이 보는 거 힘들어 하실까봐 차마 뵈러 가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만 괜찮으면 자주 뵙고 싶어요. 고맙다. 고마워. 내가 염치가 없어서 이제야 전화했다. 너도 세용이도 너무 보고 싶구나. 유독 남편 얼굴을 많이 닮은 세용이를 어머님이 혹시나 보시기 힘들까봐 저는 어머님 뵙기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가끔 세용이를 보면 남편 얼굴이 보여서 슬퍼지곤 했는데 어머님 마음은 오죽하실까 싶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동안 저와 세용이가 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옛날에 한 집에서 같이 살던 생각도 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어머님과 세용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고요.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어머님과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이나 어머님 생신에 세용이를 아가씨 집에 보내서 하루 자고 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가씨는 저한테 고맙다면서 세용이가 어머님과 잘 놀고 올 수 있도록 잘 도와줬어요. 남편 잃고 그 힘든 시간 어머님 덕분에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정말 저희 어머님 같은 분 또 없을 것 같다고 느꼈던 게 있어요. 남편 죽고 저는 어머님께 전 며느리가 된 건데도 어머님은 저를 똑같이 딸처럼 아껴주셨죠.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을 때 저는 어머님 김치를 유독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시고 어머님은 김장철만 되면 김치를 친정 식구들 먹을 것까지 다 해서 보내셨습니다. 정말 너무 고마운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김치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정말 감사히 잘 먹을게요. 그래도 내년부터는 하지 마세요. 어머님 어깨 아프시잖아요. 나는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 어깨 아파도 자고 일어나면 금방 괜찮아지니까 걱정하지 말어. 네가 내 김치 좋아하는 걸 아는데 나만 해서 우리끼리만 먹을 수가 있어야지. 나는 너 안 주는 게 더 허전하니까 그냥 잘 받아서 맛있게 먹어주기만 해라. 그게 보답이야. 저는 어머님 건강하신 게 더 좋아요. 앞으로 세용이 크는 거 계속 건강하게 지켜보셔야죠. 그래, 건강하게 살아서 세용이도 맛있는 거 해줘야지. 다음에 세용이랑 또 한번 보자. 어머님 덕분에 남편과 사별후 고통스럽던 시간 잘 견뎌낸 것 같아요. 한 번씩 남편과 보낸 시간이 떠오를 때면 울컥하는 마음이 들긴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이 제 곁에서 외롭지 않게 있어 주셨어요. 마치 제가 아버님 떠난 후 어머님을 위로해 드렸던 것처럼 어머님도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10년을
어머님과 서로 왕래하며 잘 지내는 사이로 남아 있었죠. 어떤 사이였냐면 어머님은 세용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책가방을 사서 보내기도 하셨어요. 꽤 가격이 비싼 가방이라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게 제일 좋고 예쁜 거야. 아, 한 번 사면 오래 쓸 텐데 뭘. 그리고 나는 우리 세용이가 그거 메고 학교 갈 생각하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가격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잘 쓰게 둬. 내가 옛날에 너무 없이 살아서 내 아들도 못 해줬던 게 생각나서 그런다. 내 한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잘 쓰게 둬라. 가끔씩 어머님은 자기 아들한테 못 해줬던 거라며 세용이한테 해주고는 하셨어요.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어머님 마음에는 아직도 남편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제 마음이 다 찡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세용이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세용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어머님도 오셔서 꽃다발도 주시고 저와 세용이 어머니까지 셋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인화하셔서 어머님은 액자로 꽂아두시기도 하셨고요. 저와 어머님은 이제 떠난 아들, 남편을 그리워하며 오는 시간보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10년쯤 지나니까 저도 어머님도 이제는 서로 가족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이였어요. 한 번은 제가 어머님 때문에 눈물, 콧물 쏙 뺐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용이를 데리러 아가씨 집으로 갔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얼굴이 왜 그렇게 까칠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 때문에 좀 바빠서 잠을 잘 못 잤다고 했죠. 그때는 저한테 밥이라도 잘 챙겨 먹으라며 가볍게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택배가 하나 어머님 이름으로 왔길래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었는 줄 아시나요? 시장에서 산 영양크림이었어요. 어머님은 제 얼굴이 까칠한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영양크림을 사서 보내신 겁니다. 그때 정말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때 제 생각을 해주는 어머님의 마음이 저는 너무 느껴져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어머님 덕분에 저는 지난 시간 참 행복하고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고부 갈등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어머님께는 배울 게 많고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죠. 주변에서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그런 시모가 또 있냐고 말할 정도였고요. 그렇게 남편 떠나고 10년 세월을 어머님과 세용이 덕분에 힘을 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일하다 저는 우연한 기회로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현 남편은 해외로 입양아를 보내는 입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오며 가며 보다가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건 제가 세용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정신없이 찾아다닐 때 가까워졌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영어학원에 다니던 세용이가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올 시간도 한참 지나 있어서 저는 실종신고도 하고 정신없이 세용이를 찾아다녔어요.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 놀이터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눈물이 뚝뚝 흐르는데 그때 옆에 나타난 사람이 현 남편이에요. 오며 가며 인사하던 사람이 저녁 시간에 길에 주저앉아 떨면서 울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저와 같이 경찰서에서 세용이를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세용이는 그날 학원이 끝나고 바로 친구 집에서 놀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된 줄도 모르고 잠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놀란 마음에 세용이를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엄마가 어디 가면 간다고 말하라고 했지.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없다고 미리 문자라도 남겼어야지. 자꾸 이렇게 엄마 속상하게 할 거야? 저는 울컥한 마음에 괜히 세용이를 탓하며 혼을 냈어요. 그러자 세용이는 눈물을 쏟으면서 울어버렸어요. 잠시 세용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세용이는 울고 저는 그런 세용이를 혼내고 있는 상황에 현 남편이 와서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세용이도 놀랬을 거예요.
제가 세용이 달래줄 테니까 잠시 진정하고 있어요. 그때 제 옆에서 세용이를 달래주면서 저한테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어요. 자신의 일을 하면서 겪었던 슬픈 일이나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도 위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성격이 참 전 남편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렵거나 공경에 빠진 사람, 지나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이 전 남편과 참 많이 닮아 있었어요. 특히 세용이를 정말 자기 가족처럼 아껴주는 사람이었답니다. 세용이와 많이 가까워졌는지 세용이는 제가 없어도 남편과 둘이 놀고 있기도 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이 늦어져서 야근을 하는 날이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세용이 제가 데리고 있는데 퇴근하시면 저희 집 들려서 데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세용이가 오늘 외할머니 병원 가는 날이라고 여기 있겠다고 해서 같이 있어요. 세용이 외할아버지께도 전화드렸고 허락 받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세용이가 남편과 가깝게 지내는 게 신기했어요. 원체 낯가리는 성격이라 친한 친구들이랑만 놀던 아이였는데 그때 스며들듯이 남편과 가까워진 세용이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세용이한테 잘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남편과 저는 또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성격도 좋고 누구보다 세용이를 아껴주는 마음이 제일 좋았습니다. 남편은 세용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 천천히 다가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더 자주 세용이와 셋이 만나서 놀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용이도 남편을 따르기 시작했죠. 제가 엄마로서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엄마와 아빠의 역할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들이라 그런지 점점 클수록 아빠처럼 놀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편 성격이 부드럽고 배려심 깊은 성격이라 그런지 세용이가 많이 기대고 편안해했어요. 그렇게 저는 재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결혼을 약속하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평생 당신이랑 세용이 곁에서 행복하게 해줄게. 앞으로는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아보자. 나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돼줄 자신 있어. 남편의 진지하고 굳건한 태도에 저도 재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한결같은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재혼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제가 세용이랑 전 시어머님을 뵙는 일도 모두 이해해 줬어요. 남편은 제가 전 시어머님 이야기를 꺼내면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다 잃으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지 가늠이 안 간다며 정말 눈물까지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런 사람 놓치면 제 평생 다시는 없을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소박하게나마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세용이가 화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하기도 했었죠. 세용이가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서 결국 화동은 못했지만 남편의 말은 저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이라 좋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사별 후 저는 10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이상한 날이었어요. 일부러 전 시어머니께는 날짜를 말하지 않고 재혼한다는 말만 남겼죠. 괜히 신경 쓰실 것 같아서 저는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부 대기실에서 지인들과 인사를 하는데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인들 사이에서 느릿한 걸음과 쩔뚝거리는 걸음으로 저한테 걸어오는 노인 한 분이 보였어요. 바로 그분은 전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장소와 날짜를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너무 놀랐죠. 놀란 얼굴로 어머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잠깐 시간 좀 내어줄 수 있겠니? 그럼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내가 오지 못할 곳 왔지. 좋은 날 미안하다.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저는 괜히 어머님이 마음 쓰실까봐 제대로 말씀 못 드렸어요. 네 결혼식 꼭 오고 싶어서 내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지. 나만 딱 보고 가려고 혼자 왔어. 어머님, 죄송해요. 아, 나한테 뭐가 죄송해. 아마 하늘에 있는 아들도 너 축하해 줄 게야. 그리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너도 오래 버텼다. 정말 수고 많았어. 오늘에서야 나도 속이 다 시원해. 시집 못 간 천덕꾸러기 딸 결혼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다 기분이 좋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님은 언제나 제 영원한 시어머님이세요. 계속 세용이도 보셔야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것 봐도. 이게 뭐예요, 어머님? 작은 거야. 지금은 사람들 많으니까 나중에 혼자서 열어봐. 어머님,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때 시모는 저한테 가방 하나를 내미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따 혼자서 보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드레스 입은 저를 보면서 끝까지 예쁘고 곱다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칭찬을 해주시는데 제가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노인이 저를 찾아왔다는 말을 전해들은 남편이 신부 대기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있던 어머님을 보며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며 어떤 분인지 저한테 묻더군요. 저는 잠시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제 남편을 보면서 넌지시 말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이 먼 친척이에요. 워낙 먼 친척이라 들은 적 없으셨겠네요. 전 이제 자리로 가볼게요.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제가 곤란해질까봐 먼 친척이라고 말해준 분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돌아서는데 축 처진 어깨와 마른 몸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대로 속일 수 없어서 느릿하게 걸어가는 시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잠시만요. 여보, 이분 먼 친척 아니고 내 전 시어머님이셔. 나 곤란하실까봐 먼 친척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자주 말했던 분이야. 아, 그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꼭 뵙고 싶었습니다. 왜 친척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저희 세용이 많이 아껴주셨다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인품 좋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해서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은 어머님을 보면서 그분이셨냐며 반가움에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과 인사를 나눴어요. 계속해서 남편이 말씀 많이 들었다면서 인사를 하자 어머님은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다운이하고 세용이 잘 부탁해요. 나 같은 늙고 힘없는 노인보다는 이렇게 듬직한 남편이 있어주는 게 100번 낫지. 나도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선하고 인상 좋은 게 정말 좋은 사람 같네요.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내가 이제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축하해요. 예쁘고 건강하게 살아요. 시모는 남편과 인사를 하다가 울컥하셨는지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남편은 손수건을 꺼내서 어머님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그 순간 저도 울컥해서 눈물이 흘렀네요. 제가 그동안 남편한테 전 시어머님이 전 남편이 떠난 뒤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셨는지 세용이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말하면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며느리인데도 어머님은 저를 딸처럼 챙겨주셨거든요. 아마 남편이랑 사별하고 어머님께 생일이라고 축하받아 본 사람은 저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어머님은 넓은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애틋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어머님이 남편에게 저와 세용이를 잘 부탁한다며
예쁘게 잘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정말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때 남편이 어머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걱정 안 끼쳐드리게 예쁘게 정말 잘 살겠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까 언제든 세용이 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오세요. 저를 남이 아니라 그냥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면 더 오래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어요. 세용이가 가끔 친할머니 이야기하는데 너무 즐겁고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용이 앞으로도 편히 보시고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은 마치 놀라운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시다가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면 세용이를 더 이상 못 볼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참 인복이 좋은 것 같아요. 인생에 좋은 사람을 이렇게 2명이나 가족으로 두고 살다니 정말 복 많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머님은 남편을 보면서 펑펑 울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곧 결혼식인데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들어봐도 멈추지 않는 눈물 탓에 얼굴이 엉망이 될 뻔했네요. 그때 대기실에 있던 지인들은 저와 남편, 전 시어머님의 눈물 섞인 대화를 듣고 모두가 박수를 쳐줬습니다. 정말 모두의 축복을 받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엉망이 된 화장을 수정하고 저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머님은 결혼식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식사는 안 하시고 결혼식만 보시고 가셨어요. 그래도 한때는 자신의 아들과 결혼해서 살던 전 며느리를 보는 어머님 심정이 어땠을까 가늠이 안 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결혼식을 보고 가셨을까요? 마음이 착잡해지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저는 어머님이 주신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정말 가방을 열고 안에 있는 걸 확인하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에는 현금 500만 원이 축의금이라고 쓴 봉투에 들어있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축의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편지도 한 장 들어있었죠. 그 편지에는 어머님의 절절한 진심이 한자 한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오열하게 만든 어머님의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예쁜 다운이, 우리 아가, 내가 너한테 편지는 처음 써보네. 글을 쓸 줄 몰라서 딸 손을 빌려 이렇게나마 진심을 전해본다. 아마 너한테 쓰는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구나. 난 참 욕심도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야. 우리 예쁜 며느리가 평생 내 곁에 있어주기를 마음속으로 남몰래 바라고 바랬단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내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네가 결혼한다는 생각만 하면 마음 한켠이 아프구나. 그래도 결혼해서 너와 세용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 분명 네가 선택한 남자는 좋은 사람일 거야. 너에게 버팀목이 돼줄 만한 사람일 거라 믿는다. 우리 며느리 결혼 축하한다. 영원한 내 가슴속 마지막 며느라. 그러니까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주렴.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저는 어머님의 편지를 읽고 오열했어요. 남편은 제가 목 나오니까 편지를 보고는 같이 눈물을 흘리며 안아줬습니다. 정말 저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질 만큼 정신을 못 차렸어요. 특히 어머님의 마지막 며느리라는 말이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어머님의 며느리가 저라니 그동안 조금이라도 더 해드릴 걸 못 해드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어요. 저를 안아주던 남편은 제 등을 토닥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훌륭한 시어머님을 모셨던 것 같아. 그동안 행복하게 사랑만 받고 산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 그런데 나는 그동안 어머니께 해드린 게 없는데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해? 앞으로 더 잘 챙겨드리면 되지. 당신이 마지막 며느리잖아.
그러니까 세영이도 보여드리고 가끔 인사도 드리면서 그렇게 지내자. 난 정말 괜찮아. 우리 부모님도 당신 전 시어머님 사정 다 아셔서 이해한다고 하셨어. 아무도 당신이랑 세영이가 전 시어머님 찾아뵙는 거 말리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당신 마음 편할 대로 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남편은 저한테 정말 괜찮으니까 편하게 시어머니와 왕래하라며 등을 다독여줬어요. 현 시댁에서도 제가 세영이를 데리고 전 시어머님 뵙는 걸 전부 다 이해해 주셨고요. 그동안 지난 세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알고 계셔서 그런지 괜찮다면서 저와 세영이가 편히 다닐 수 있게 이해해 주셨어요. 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댁을 두 번이나 다 좋은 분들과 가족의 연을 맺어서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가족들 덕분에 버텼습니다. 특히 지금도 제가 세용이와 전 시어머님을 뵙고 안부를 물으며 지낼 수 있게 배려해준 남편과 현 시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용이가 이렇게 좋은 가족들 속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구김살 없이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나고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낯을 가리고 소심했던 아이였는데 얼마 전에는 반에서 반장까지 됐답니다. 점점 남자아이답게 씩씩하게 크는 세용이를 보면서 전 시어머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아빠 빈자리 느낄까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도 전혀 안 하시고 세용이가 잘 자라줘서 뿌듯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 시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용이가 어머님 사랑 듬뿍 받고 커서 그런가 봐요. 반장되고 나니까 반에서 소외되는 친구들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고 반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게 먼저 나서준대요. 다행이네, 다행이야. 네가 잘 키워서 잘 큰 게지. 앞으로도 잘 부탁하마. 내가 뭐 말 안 해도 워낙 잘하니까. 전 시어머님은 세용이 얘기만 하면 방긋방긋 웃어 보이세요. 커갈수록 남편 얼굴이 보인다면서 오래도록 쳐다보시고는 하십니다. 이렇게라도 쓸쓸한 마음 달래드릴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도 쭉 찾아뵙고 지낼 예정이에요.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해드려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신 전 시어머님에 대한 저의 마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옛말에 뒤로 오는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팔자는 모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이죠.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극복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 시어머님 덕분에 힘든 시간 잘 극복하고 제3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쩌지 못할 하늘의 뜻이라면 다 같이 뭉쳐서 이겨내야죠. 40 넘은 인생의 중반에서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책임감을 갖고 잘 살아보려고 해요. 앞으로 며느리로, 엄마로, 아내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